레버리지는 사실 주식에 쓸 게 아니라 부동산에 쓰는 게 맞죠. 물론 레버리지라는 게 시간을 아끼고 뭐 아니면 뭐 부족한 자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도구긴 한데,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, 그러니까 직장인이 만약에 이 레버리지를 해서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면은 인생이 망할 확률이 더 큰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일반 직장인은 출근하자마자 담배 피고 주식장 오픈할 때 화장실 가서 회의 시간 다 날리고, 그리고 회의 제대로 못하고 점심 먹는 내내 그것만 보다가 또 오후 회의 망치고 장 끝나기 전에 또 화장실 가서 안 오고, 그리고 손실 금액이 조금이라도 크면은 오후 내내 아무것도 안 잡히고 집에 가서 후회하고 다음날 또 출근해서 또 이게 반복이거든요. 이러면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. 차라리 뭐 부동산, 뭐 자기 집에나 좀 레버리지를 좀 많이 써가지고 집의 등급을 높이는 게 낫지. 이러면 사실 원래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본질적으로는 시간을 벌고자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레버리지나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정신이 팔리면 사실 시간 낭비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돈이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결국 본질은, 그래서 돈 벌으면 뭐 할 거냐, 뭐 자식 좋은 거 입히고 뭐 아들 딸 뭐 학원 좋은 거 보내고 뭐 마누라 뭐 백 하나 더 사준다, 약간 이런 개념인 걸 좋긴 한데 사실 그냥 남는 돈으로 조금 재미삼아 하는 거는, 재미삼아라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휘둘리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당연히 월 받는 돈 같은 게 정해져 있고 카드값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이걸 사실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엄청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, 이 세상의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는 대중이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자본주의 이 시장은 용납하지 않는다,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야, 돈 버는 게 너무 쉽다, 뭐 이런 말은 사실 그러니까 물론 부자도 돈을 쉽게 벌긴 하지만 이 가치관 같은 게 명확하니까 쉽게 번다고는 볼 수는 없죠. 왜냐면 그게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자기 DNA 속에 내재화된 사람이라면 쉽다고 할 수 있지만, 이 직장인은 사실 하루 종일 회사에 앉아가지고 그 1년에 쉬는 날이 한 달도 안 되는 그 날만 쉬면서, 연차가요? 그거 하루에 1년에 300일 넘게 회사에 출근하는데 그 사람한테 뭐 당연히 이제 돈 버는 게 쉽다,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이 들리면 사실 그게 잘못된 거죠. 그거는 사실 돈을 버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를 약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영상 이거를 뭐 어떤 특정 타겟팅을 하는 건 아니지만, 저보다 이제 당연히 연배가 높으신 선배님들은 이런 거를 뭐 들으면서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, 만약에 20대나 30대 초반에 이제 친구들이 보고 있다면 사실 이 투자? 그러니까 뭐 200% 300% 수익이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, 그러니까 어떤 돈을 진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건,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들이 하게 놔두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이 금융 투자라는 게 어쨌든 자본주의는 서방 세계에서 왔는데, 미국의 제일 엘리트는 사실 뭐 IT의 이제 창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나, 그러니까 직장인 중에 엘리트는 사실 이런 월가나 이제 그쪽 대형 로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연봉이 막 30억 40억씩 되는데, 이제 그런 엘리트들이 직접 공격수 같은 투자는 하게 놔두고
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, 이 대중들은 방어만 해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방어라는 게 뭐 저금, 뭐 저축, 아니면 뭐 소비를 좀 이렇게 아낀다, 뭐 그런 작은 측면에서 벗어나서, 그러니까 결국 화폐 가치 하락만 방어만 해도 직장인은 인생이 성공인데, 이게 아무래도 월 얼마를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공격적인 투자를 엄청 하고 싶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할 레벨이 아닙니다. 왜냐면 투자할 수 있는 가용금 자체도 너무나 적고, 뭐 주식해서 1, 2억을 번다고 해도 인생이 막 바뀌지 않거든요. 왜냐면 저도 이제 직장인 중에 주식을 뭐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,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매일 걱정은 똑같아요. 내일 출근하기 싫다. 주말에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. 돈이 부족하다. 근데 돈은 사실 누구나 부족하죠. 뭐 부자는 돈이 안 부족한가요? 부자도 당연히 이제 몇백억짜리 이제 건물을 볼 때는 돈이 항상 부족하고, 막 취득세도 똑같이 그 사람들도 할부로 내거든요. 막 카드 3장, 4장, 뭐 5장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 할부로 내는데, 항상 돈이 빠듯한 거는 당연히 인간이 이제 죽을 때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돈이 남는 사람은 없고 다 돈이 부족한데, 돈이 부족하다고 다음날 출근하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뭐 300%, 400% 수익을 내겠다고 뭐 집을 팔아서 레버리지를 한다. 1년 안에 이걸 하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겠다. 사실 이거는 진짜 엘리트들만 하는 영역이고, 엘리트들도 사실 뭐 1년에 40억을 번다고 해도 작년에는 40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, 사실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대박을 쫓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만 방어해도 성공입니다. 왜냐면 뭐 최근에 한국 뭐 M2 통화량 증가 같은 거 보면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진짜 몇 배씩,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큰 게 아니라 이 늘어나는 이 퍼센트가 많이 늘어나는 거 다 아시잖아요. 근데 그거 늘어나는 것만큼 자산 수익률이 따라가기도 쉽지 않아요. 뭐 사실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결국 조금 따라갈 뿐이지, 뭐 경기도 이런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거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. 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식을 하는 걸 알겠지만, 근데 사실 뭐 주식 뭐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뭐 경제적 자유 사실 이런 건 아니고, 그냥 이것도 자의식 과잉이죠. 자의식 과잉.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버는데 나는 더 벌어야지. 나는 뭐 김부장인데 뭐 야 얘가 20% 벌었으면 나는 더 큰 금액을 해서 30%를 벌어야지. 약간 이런, 약간 술자리에서 자랑하고 뭐 담배 피우는 데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. 사실 집에 뭐 가족을 위해 한다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. 그거는 이제 그냥 자기 합리화지. 집에서 누가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야 나 우리 집 전세가 5억인데 이거 팔아서 이번 하이닉스 레버리지에 몰빵 할게 라면 어느 미친 그 가족이 그래 잘했어 당신 최고야 라고 하겠어요? 당연히 그 주식할 시간에 뭐 설거지나 해, 아니면 뭐 주식할 시간에 나중에 나와서 뭐 할 생각해, 뭐 숙제나 봐줘, 약간 이렇게 가겠죠. 그러니까 사실 가족도 원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능력을 입증하고 싶은 거죠. 나는 달라. 근데 사실 계속 하는 얘기지만 이 공격 투자,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공격은 뭐 진짜 수익을 올리고 진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이 공격적인 투자는 진짜 엘리트들이 하는 영역이고, 일반인은 방어,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 방어 정도만 해도 사실 상위 30% 안에는 무조건 들거든요. 15%. 왜냐면 화폐 가치 하락 방어 자체가 쉽지도 않고, 뭐 아시겠지만 집값 오르는 동안 월급은 안 올라요.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일단 방어가 안 되거든요. 그러면 딴 걸 뭐 해야 되는데, 딴 거 하는 거는 뭐 또 살아남나요? 뭐 알바 한다고 해서 뭐 알바 시급이 높다고 하면 더 힘들거든요. 뭐 시급이 뭐 10,000원인데 뭐 15,000원짜리 이런 거 보면 야간에 일하는 거고, 뭐
2만 원이다 그러면은 또 사람 상대하는 게 또 세지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화폐 가치 하락 방어하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부동산의 레버리지를 얹고 시간이 지나서 대출 가치를 꺾어주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방어해주는 정도.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. 왜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대출 많은 사람이 승자니까. 근데 뭐 지금 뭐 정부는 대출 못 받게 하니까 주식을 하겠다, 레버리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뭐 전 정부 때는 뭐 그러면 대출을 받았나요? 전 정부 때도 대출 안 받고 이번 정부는 대출 자기도 받기 어려우니까 대출 못 받게 하는 거에 환호하고 박수 치는 게 거의 직장인의 어떤 그런 생각인데, 그러니까는 이 방어 자체도 쉽지 않은데 방어보다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. 뭐 예를 축구에서 내가 한 골 넣으면 뭐예요? 상대방이 10골 넣으면 지는 거지. 그러니까 그 한 골을 넣을 때 뭐 당연히 한 골을 10골의 가치가 있는 걸로 하려고 레버리지를 쓰는 건 알겠는데, 그래서 먹히면은 10골 먹히는 게 100골이 먹히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사실 공격보단 방어가 맞죠. 공격은 축구에서도 공격수는 상위 뭐 10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골 다 가져가잖아요. 공격수 자체에서도 엘리트가 구분이 되는데, 내가 엘리트가 아닌데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내가 스스로 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망상에 가깝죠. 과대망상. 제가 뭐 전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 이 40대 넘어가면 직장인들이 다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주식하면 뭐가 될 것 같이 막 무슨 바이오에 뭐 몰빵을 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, 그 몰빵하다가 먼저 자기가 이제 바이오 회사에 눕게 됩니다. 뭐 뒷목 잡고 쓰러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부동산에 안 쓰고 주식에 쓰면 본업이 망가지고, 그리고 자기 몸이 망가지고, 그리고 이 도파민 중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중이 쉽게 돈을 버는 건 자본주의 역사에 없다는 거를 명제로 두고, 나는 그냥 뭐 사실 집부터 사야죠. 부동산 투자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, 대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이죠. 사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한국의 50%인데 무주택자율이 50%잖아요. 그러니까는 집 하나 제대로 사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. 왜냐면 대출도 막는다, 뭐 신용대출로 집도 못 산다고 하니까 화폐 가치 하락 시기에는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승자인데 이 대출 자체도 쉽지 않고, 그리고 뭐 당연히 부동산 보는 눈도 크지 않을 테니까 뭐 그냥 기분 나빠서 집 사는 사람도 있겠죠. 뭐 전세 그 몰려달라 해서 짜증나서 사는 사람도 있고, 사실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, 뭐 자본금이 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면 이제 거기에 맞는 부동산도 있는 거고, 1억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부동산도 있는 건데, 항상 이 과대망상에 걸려서 원하는 거 저기 반포고, 내가 못 사니까 반포는 무조건 망해야 되고, 뭐 한남동은 미친 것 같고, 뭐 연예인은 뭐 사회 기부를 해야 되고, 사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. 그냥 아니 내가 공격수가 아닌데, 수비수는 수비만 잘해야 되는데 저 공격수가 뭘 하든 말든 사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 그렇다고 내가 무슨 축구 감독도 아니고 감독할 능력도 안 되잖아요. 사실 무슨 수비는커녕 공도 제대로 못 차는데, 아니 남이 공을 줘야 그 차는 수준인데, 그러니까 축구도 못하는 사람이 수비도 못할 뿐더러 공격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자기가 공격하려고 하다가 발목 부러지죠 사실. 그러니까 그냥 방어만 해도 성공이고, 그 냉정하게 자기 현실을 바라보는 게 제일 좋죠. 1억으로 레버리지 한다고 2억이 되면 뭐 바뀌나요? 2억으로 4억 벌 생각하고 4억으로 8억 벌겠죠. 그러다가 8억은 한순간에 4억이 되고 1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, 사실 그러면 냉정하게 시간 낭비죠. 그러니까 20, 30대 뭐 듣는 사람이 있다면 공격을 하지 말고 방어를 하자. 방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